요 며칠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판결이 모두 무죄로 나오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 그 노영희 변호사께 네. 무죄가 나올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어요? 사실 저는 예상을 했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 네. 이제 뭐 수긍한다는 얘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또 수긍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판결에 대한 평가를 놓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저를 개인적으로 비난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좀 그 안 좋게 혹은 내지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그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일반적인 법조계의 시각이나 그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네. 이런 형사적인 절차에서의 그런 판단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시민의 혹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른바 법률과 상식의 간극.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뜨거울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예고탄을 지금 노영희 변호사께서 날려주셨고 오창익 국장님은 예상하셨어요? 예상은 조금은 했는데요. 네. 일단 법원 1심 법원이 이렇게 뭐랄까요 실망스럽고 뭐랄까 남탓만 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 모습은 너무너무 실망스러웠고요. 네. 뭐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든지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신뢰할 수 없음을 반복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예. 사실 저는 좀 되게 화나는 판결이었어요. 아, 지금 오창익 국장께서 오늘 그 이야기 나눠야 되는 포인트를 벌써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협소한 해석을 법원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1심 판결 모두 무죄로 나왔는데 이게 한쪽에서는 지금 현행 법률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좀 오창익 국장님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여성가족부가 네. 사실 이런 1심 판결에 대해서 정부 행정부처가 입장을 밝히는 경우는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은데 이례적이긴 네, 하죠. 오늘 네.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대표적인 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오히려 수많은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더 이상 폭로하지 못하고 네. 침묵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행정부가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늘 존중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근데 규탄한다고 서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 일반적인 시민들 모두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가, 특히 여성들의 시선이 아닌가 싶어서 경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잠깐만 그러면 오 국장님께 제가 그러면 짧게 다시 확인 질문 드리겠는데요. 현행 법률에 따르더라도 현행 법률을 갖고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면 네.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법원의 요구대로라면 성폭력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주도 면밀해야 되고요. 네.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상처받은 모습 뭐 이런 걸 늘 보여줘야 이게 다 뭐냐면 정황화된 모습이에요. 적절한 예가 아니라고 저를 욕하실지 모르지만 평화의 소녀상 같은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상고물에 굉장히 단정하게 앉아있는 사람들만 성노예로 끌려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이 좀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는 그런 일을 당하면 출근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야 되고 그다음 인사불성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오히려 그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너무 큰 짐을 떠넘기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이게 그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확인했느냐가 사실 이제 요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재판부가 얘기한 거는 둘 간에 실제 그런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증거는 네. 김지은 씨의 주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김지은 씨 주장을 살펴보겠다.
라고 이제 말해서 거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럼요. 김지은 씨 주장을 살펴봤는데 본인이 이 성관계가 처음 일어나게 된 시점에서 말한 것이 네. 예를 들면 나 외롭다라고 말한 거, 또 뭐 맥주를 들고 있는 자기에게 안아달라고 말한 거,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 사실은 그 관계가 시작됐다라고 주장한다. 네. 근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뭐 외롭다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 위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좀 부족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예. 또 하나 그러면 그 이후에 김지은 씨가 이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식의 행위가 있은 이후에 그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한 행동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였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한 행동을 여러 가지를 살펴본 결과 좀 모순적인 행동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다. 그렇다면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행동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즉 주장과 일치하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네. 이 사건에서는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중간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그렇죠. 어디까지 받아들여서 그걸 증거로 채택해서 유무죄를 가를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지금 재판부 같은 경우는 김지은 씨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할까요? 내지 문제나 한계를 어떤 그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no means no를 yes means yes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전에 이제 위력 잠깐만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 언론 보도나 또 뭐 방송을 통해서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첸 국장님 네. 이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냐 아니냐 위력이 되게 중요한데 네. 법원의 판단이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위력 관계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실제로 행사됐느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판단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선거 캠프 분위기가 수직적이고 상명하복식 구조였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분위기가 도청 내로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사실 판단은 거꾸로 해야 상식에 부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캠프는 단기간 만나지만 도청은요. 그야말로 도지사에게 이 피해자는 생사 여탈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명하복이고 수직적인 분위기는 좀 더 안정적인 고용관계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장기간으로 들어오는 도청이 훨씬 더 수직적이고 상명하복 관계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봐주는 게 아니면 어떻게 법원이 이렇게 거꾸로 된 판단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나. 그러면서 핑계는 뭐 법이 미비하다라고 하면서 슬쩍 도망가는 건 좀 온당하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노영희 변호사 일단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No means no 룰과 yes means yes 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no means no 룰이라고 하는 거는 네. 내가 싫다는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가 있었으면 네. 무조건 성폭력으로 간주한다는 거고요. 근데 그 싫다라는 그 어떤 표현의 그러니까 그 정도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싫다는 표현의 정도를 최소한의 저항의 표시, 남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요점이에요. 그런데 네. 그 yes means yes라고 하는 거는 나는 해도 좋다라고 하는 동의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훨씬 거기도 엄격한 훨씬 거. 넓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명시적 동의냐 묵시적 동의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분이 너무 애매해지기 때문에 사실 예. 죄형법정주의에서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인정되기가. 예. 자, 그런데 제가 하나를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우리 그 법원의 태도는 네. 물론 법 규정에 노우민지 노우룰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재 법은 성폭력 관련해서는 노우민지 노우룰을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간이나 강제 추행 같은 경우에 구성 요건이라 그러니까 범죄가 되는 그 요건 자체를 예. 항거 불능의 폭행과 협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여기서 항거 불능의 폭행과 협박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예. 혹은 내지는 저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는 말만 하면 사실 그게 그런 말만 했다고 해서 항거 불능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면 무죄가 되냐?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시도를 하면 사실은 다 성폭행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법규는 바꾸지 않았어도 이 재판하는 실무에서는 현재 그런 식으로 다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예. 요점은 노미지 노룰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예스민지 예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죠. 이 판사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스민지 예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도입하기 이전에 우리 현재 법에서는 이것이 항소심에 가더라도 사실은 처벌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간접적으로 표현한 건데. 잠깐만 제가 그럼
그 확인차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yes means yes 룰이 만약에 법률로 또 우리 도입이 됐다면 1심에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유죄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김진 씨 주장은 네. 나는 예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예스민지 예스가 지금 우리나라 법엔 없기 때문에 그걸 따질 게 아니라 그러면 한 번이라도 거부 의사를 표시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이 사실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김진 씨가 사실 남녀간에 둘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나는 싫어요라고 말했어요. 라는 말을 한마디만 해줬어도 사실 유죄가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김진 씨가 한 말은 나는 너무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서 땅바닥을 쳐다보고 중얼거리고만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 그거를 저항했다 혹은 거부사를 표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단순한 질문 하나 더. 그게 꼭 법률로 명시가 돼야만 yes means yes 룰이 적용이 되고 해서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법에 노우민지 노우룰이라고 하는 게 규정이 없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스민지 예스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키면 너무 넓기 때문에 예. 일단 최소한대로 거부 의사만 표시하면 싫다는 말만 하면 우리는 그냥 법 규정에는 그게 없어도 네네. 우리가 지금 강간으로 보고 강제 추행으로 보니까 네.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식으로라도 최소한의 저항을 했느냐를 보자. 이 재판부가 그랬다는 거죠.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일부 좀 앞서가는 나라에서는 예스 민스 예스 룰도 도입하고 있다. 근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성폭력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그 피해자의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이거든요. 네. 근데 전 법원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 듯한 태도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한번 따지고 보자고요. 어떤 여성이 네.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리고 있다면 그 상당히 뭐 자괴감이나 뭐 자존감도 허물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위력이잖아요. 이분은요 계속 일하냐 안 하냐가 그 안희정 씨에게 완전히 달려 있는 거거든요. 네. 직업 공무원이면 굉장히 다른 선택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충분히 귀 기울였다 이런 생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면서 무슨 노 민스 노 룰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비껴가고 있고 피해가고 있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 말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오차일 국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바닥을 쳐다보면 중얼거렸다 그 하나만 있었다면 사실은 재판부가 참 판단을 이상하게 했다라고 지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재판부가 근거를 들고 있는 게 사실은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일일이 열거하지 않기 때문에 네.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예컨대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이제 직을 옮겼을 때 그렇죠. 예. 수행비서는 정말 말 그대로 옆에서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그거보다 정무비서가 훨씬 더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 성관계를 의도치 않게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옮겨줬을 때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난 정무비서 너무 가기 싫다. 난 수행비서가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또 나오고 또 하나는 지인에게 그런 식의 성관계가 여러 번 있은 다음에도 네. 난 안 전 지사만 믿고 가겠다. 안 전 지사만이 나를 뭐 구해준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표현이 되게 많았고 예. 특히 자신의 속내를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지인들에게도 자신이 안 전 지사에 대한 존경과 지지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면 수시때때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나머지 것들도 사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네. 재판부가 딱 한 가지만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데 네. 이 정도만 가지고 안 전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검찰 니네가 입증을 조금 더 해라. 이런 얘기 좀 하는 겁니다. 지금 4653님이 문자를 현재 증거가 본인의 진술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술만으로 범죄자가 된다면 증거지상주의는 왜 있겠습니까? 라는 문자를 주셨는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하는 게 진술밖에 없어요. 진술밖에 그럼요.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지는. 그럼 그렇죠.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의 이 토론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게 예. 둘 간의 관계는 사실은 증거가 있을 수가 없고 진술밖에 없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판단을 대부분 하고요. 네.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논리적인지 아닌지를 따져요. 첫 번째. 그리고 그러한 식으로 따져보면서 그러한 진술과 상응하는 듯한 행동 패턴이 나타나거나 네. 다른 정황 증거가 있으면 그것을 보강하는 증거로 사용을 해서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법원이 판단을 해줍니다. 일반적인 모든 성폭행 사건에서는. 네. 다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기준이 그렇죠. 명확하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이 건에서는 사실은 판단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 정리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좀 돌려볼게요. 노영희 변호사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 코너에서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물론 그 안희정 지사 건 때문만 아니었는데 성범죄 관련한 어떤 판결에서 재판부가 아직도 어떤 봉건적이거나 어떤 그 여성에 대한 어떤 비뚤어진 시각 이런 것들이 이제 관철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여지를 더 없애기 위해서 예스 민스 예스 룰을 뭔가 그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오히려 어떤 판사들의 어떤 재량적 판단의 여지를 줄여버려서 임의성을 줄이는 게 더 깨끗한 해결차가 아니냐. 근데 그게 더 좋아요, 진짜로. 저는 한번 그 질문 아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 네. 근데 너의 주장을 못 믿겠다라고 해버리면 어떤 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오창익 국장님의 말씀은 예스 민스 예스 룰을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네. 또 해석의 여지가 또 생긴다 이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제가 아까 노 변호사님께 또 두 분께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선거 운동 조직, 선거 캠프가 분위기가 수직적이고 상망하복식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법원이 네. 도청에 가면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엉뚱한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청하고 선거 캠프가 다르니까. 다르죠. 그럼 도청은 훨씬 더 상명하복이고 훨씬 더 위계가 강하죠.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냐 아니냐 위력이란 부분을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 그런 것들을 엉뚱하게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재판부가. 네. 그래서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재판부의 어떤 판단 근거에 대한 두 분의 지금 그 해석과 평가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지금 노영희 변호사는 몇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오히려 재판부가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근거를 지금 말씀해 주셨고 또 오창익 국장님은 다른 걸 가지고 좀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스민즈 예스라는 룰을 도입하자. 좋죠. 좋아요. 그거는 얼마든지 입법 체계에서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법이 도입되면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은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소급 때문에 적용이- 어차피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요. 그러니까 그건 현행법 그렇죠. 하에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판사님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그런 식의 그 논의를 많이 거치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합의를 봐서 예스민즈 예스라고 하는 그런 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룰을 적용시켜서 성관계나 성폭행 관련 문제는 해결을 하자라는 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걸 입법화시키고 나면 그렇죠. 그때는 가능한 얘기지만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죄까지 소급해서 왜 그렇게 안 했느냐라고 혹은 장래에 만들어질 것을 대비해서 지금 유죄를 판결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건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법률적 판단이었고 그럼 검찰은 죄가 된다고 해서 구형도 하고요. 구형량이 결코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저는 그 차이가 뭐냐. 검찰과 법원의 차이가 뭐냐. 피해자의 얘기를 좀 더 진지하게 신중하게 듣느냐 그렇지 않냐라고 저는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본질인데 사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너의 얘기는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너의 얘기를 귀담아 듣기에는 너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네 속마음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라고 결정해 놓고 엉뚱하게 노민스 이런 얘기를 하고 잠깐만요. 있다는 겁니다. 지금 김종성 님이 문자 주셨는데 위력은 그것을 가진 자가 굳이 행사하지 않아도 상대가 위축되고 제압당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위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불편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위력입니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가 그 위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게
핵심 어떤 그 혐의 가운데 그 맨 앞자리에 어떻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아니었습니까? 근데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 이게 행사가 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참으로 어렵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노라고 그러니까 또 업무상 위력이 행사가 된다면 명시적으로 노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으니까 yes means yes 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2심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논의 주제가 아니라 일반화해서 지금 저는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계속 만약에 그러니까 존속이 된다면 결국은 이것을 입증에 들어가는 부분은 좀 더 폭넓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단 이 주장. 이건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김종성 씨라고 하는 분이 보내주신 그 내용은 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2005년도에 있었던 판례에 의하면 실제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 행사와 똑같이 취급돼야 된다라는 네. 식으로 판단한 예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은 어떤 경우의 예였냐면 미성년자라던가 지적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나 의사결정 자체가 좀 정확하지 않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우를 네. 그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인정해줬던 것이고 이번에 김지은 씨 건과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식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종선 씨가 말하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력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행사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그냥 이 재판부는 사실 위력이 존재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의 의미는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렇죠. 이런 식의 또 주장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논의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 재판부와 관련된 혹은 법률 관계자들의 주장 내용 중에 하나가 위력의 존재가 곧 행사냐 아니면 그거를 분리할 수 없는 거냐 분리해야 되는 거냐 참.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거죠. 어렵네요. 정말로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게 폭력이나 이런 거고는 개념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폭력이 없으니까 강제력이 없으니까 물리력이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문제가 아니 되는 뭐 어떤 거죠. 경우는 포정도 되고요. 이렇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업무상 위력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갑이 을한테는요 사용할 수 있는 방도가 굉장히 많아요. 바로 그 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관계를 네. 보는 거예요. 안희정 지사와 김진 씨가 그 주장하는 내용의 그런 그 성관계 있었을 때 그 관계만 보는 게 아니고 네. 물론요. 안희정 전 지사와 김지은 씨가 수많은 그 나날을 같이 보내면서 일을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동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다른 주변 증인들이 네. 증언을 통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yes means yes 룰에 입각해서 이 법조항을 좀 더 그 강화하자는 취지의 그 법률 개정안이 몇 가지가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전부터 좀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유행희 변호사님? 저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입법을 잘 하셨겠지만 입법안을 잘 내셨겠지만은 네.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요? 여성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무조건 다 여성의 말이 맞을 것이다. 물론요. 예. 여성이 부끄러운데 왜 그런 말을 하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시작하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오히려 피고인이나 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좀 폭넓게 인정돼야 되고요. 네. 이를테면 오케이 해가지고 성관계를 갔다가도 중간에라도 싫으면 멈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 마라고 하면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못 갔으니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법률로서 우리 사회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 부부간에도 당연히 강간이 가능하다라고 네.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인정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처음에 중간에 하다가 처음에 뭐 중간에 말이 바뀌어도 그러면 그때 하면 안 된다는 게 요즘 법원의 그런 반응이에요. 그 어떤 표현의 그러니까 그 정도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싫다는 표현의 정도를 최소한의 저항의 표시 남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요점이에요. 네. 그런데 그 yes means yes라고 하는 거는 나는 해도 좋다라고 하는 동의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훨씬 거기도 엄격한 훨씬 거. 넓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명시적 동의냐 묵시적 동의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분이 너무 애매해지기 때문에 사실 예. 재형법정주의에서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인정되기가. 예. 자, 그런데 제가 하나를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우리 그 법원의 태도는 네. 물론 법 규정에 노우민지 노우룰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재 법은 성폭력 관련해서는 노우민지 노우룰을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 구성 요건이라 그러니까 범죄가 되는 그 요건 자체를 예. 항거 불능의 폭행과 협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항거 불능의 폭행과 협박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예. 혹은 내지는 저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는 말만 하면 사실 그게 그런 말만 했다고 해서 한 거 불능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면 무죄가 되냐?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시도를 하면 사실은 다 성폭행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법규는 바꾸지 않았어도 이 재판하는 실무에서는 현재 그런 식으로 다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예. 요점은 노음인지 노룰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예스임인지 예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죠. 이 판사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스임인지 예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도입하기 이전에 우리 현재 법에서는 이것이 항소심에 가더라도 사실은 처벌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간접적으로 표현한 건데. 잠깐만 제가 그럼 그 확인차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yes means yes 룰이 만약에 법률로 우리 도입이 됐다면 1심에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유죄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김진 씨 주장은 네. 나는 예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예스인지 예스가 지금 우리나라 법엔 없기 때문에 그걸 따질 게 아니라 그러면 한 번이라도 거부 의사를 표시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이 사실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김진 씨가 사실 남녀간에 둘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나는 싫어요라고 말했어요. 라는 말을 한마디만 해줬어도 사실 유죄가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김진 씨가 한 말은 나는 너무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서 땅바닥을 쳐다보고 중얼거리고만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 그거를 저항했다 혹은 거부사를 표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단순한 질문 하나 더. 그게 꼭 법률로 명시가 돼야만 yes means yes 룰이 적용이 되고 해서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법에 노음인지 노룰이라고 하는 게 규정이 없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스임인지 예스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키면 너무 넓기 때문에 예. 일단 최소한대로 거부 의사만 표시하면 싫다는 말만 하면 우리는 그냥 법 규정에는 그게 없어도 네네. 우리가 지금 강간으로 보고 강제 추행으로 보니까 네.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식으로라도 최소한의 저항을 했느냐를 보자. 이 재판부가 그랬다는 거죠.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일부 좀 앞서가는 나라에서는 yes means yes 룰도 도입하고 있다. 근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성폭력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그 피해자의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이거든요. 네. 근데 전 법원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 듯한 태도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한번 따지고 보자고요. 어떤 여성이 네.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리고 있다면 그 상당히 뭐 자괴감이나 뭐 자존감도 허물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위력이잖아요. 이분은요 계속 일하냐 안 하냐가 그 안희정 씨에게 완전히 달려 있는 거거든요. 네. 직업 공무원이면 굉장히 다른 선택이 나왔을 가능성이. 그걸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네. 또 해석이 여지가 또 생긴다 아니 이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제가 아까 노 변호사님께 또 두 분께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선거 운동 조직, 선거 캠프가 분위기가 수직적이고 상명하복식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법원이 네. 도청에 가면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엉뚱한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청하고 선거 캠프가 다르니까. 다르죠. 그럼 도청은 훨씬 더 상명하복이고 훨씬 더 위계가 강하죠.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냐 아니냐 위력이란 부분을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 그런 것들을 엉뚱하게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재판부가. 네. 그래서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재판부의 어떤 판단 근거에 대한 두 분의 지금 그 해석과 평가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몇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오히려 재판부가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근거를 지금 말씀해 주셨고 또 오창석 부장님은 다른 걸 가지고 좀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스민즈 뭐 예스라는 룰을 도입하자. 좋죠. 좋아요. 그거는 얼마든지 입법 체계에서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법이 도입되면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은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소급 때문에 적용이- 어차피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요. 그러니까 그건 현행법 그렇죠. 하에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판사님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그런 식의 그 논의를 많이 거치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합의를 봐서 예스민즈 예스라고 하는 그런 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룰을 적용시켜서 성관계나 성폭행 관련 문제는 해결을 하자라는 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걸 입법화시키고 나면 그렇죠. 그때는 가능한 얘기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죄에까지 소급해서 왜 그렇게 안 했느냐라고 혹은 장래에 만들어질 것을 대비해서 지금 유죄를 판결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건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법률적 판단이었고, 그럼 검찰은 죄가 된다고 해서 구형도 하고요. 구형량이 결코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저는 그 차이가 뭐냐, 검찰과 법원의 차이가 뭐냐. 피해자의 얘기를 좀 더 진지하게 신중하게 듣느냐 그렇지 않냐라고 저는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본질인데 사실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너의 얘기는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너의 얘기를 귀담아 듣기에는 너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네 속마음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라고 결정해 놓고 엉뚱하게 노민스 뭐 이런 얘기를 잠깐만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김종성 님이 문자 주셨는데 위력은 그것을 가진 자가 굳이 행사하지 않아도 상대가 위축되고 제압당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위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불편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위력입니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가 그 위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게 핵심 어떤 그 혐의 가운데 그 맨 앞자리에 뒀던 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 이게 행사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참으로 어렵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노라고, 그러니까 또 업무상 위력이 행사가 된다면 명시적으로 노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으니까 yes means yes 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2심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논의 주제가 아니라 일반화해서 지금 저는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계속 만약에 그러니까 존속이 된다면 결국은 이것을 입증에 들어가는 부분은 좀 더 폭넓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단 이 주장. 이건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김종성 씨라고 하는 분이 보내주신 그 내용은 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2005년도에 있었던 판례에 의하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충분히 귀 기울였다 이런 생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면서 무슨 노 민스 노 룰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비껴가고 있고 피해가고 있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 말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오차일 국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바닥을 쳐다보면 중얼거렸다 그 하나만 있었다면 사실은 재판부가 참 판단을 이상하게 했다라고 지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재판부가 근거를 들고 있는 게 사실은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일일이 열거하지 않기 때문에 네.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예컨대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이제 직을 옮겼을 때 그렇죠. 예. 수행비서는 정말 말 그대로 옆에서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그보다 정무비서가 훨씬 더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 성관계를 의도치 않게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옮겨졌을 때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난 정무비서 너무 가기 싫다. 난 수행비서가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또 나오고 또 하나는 지인에게 그런 식의 성관계가 여러 번 있은 다음에도 네. 난 안 전지사만 믿고 가겠다. 안 전지사만이 나를 뭐 구해준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표현이 되게 많았고 예. 특히 자신의 속내를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지인들에게도 자신이 안 전 지사에 대한 존경과 지지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면 수시 때때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나머지 것들도 사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네. 재판부가 딱 한 가지만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데 네. 이 정도만 가지고 안 전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검찰 니네가 입증을 조금 더 해라. 이런 얘기 좀 하는 겁니다. 지금 4653님이 문자를 현재 증거가 본인의 진술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술만으로 범죄자가 된다면 증거지상주의는 왜 있겠습니까? 라는 문자를 주셨는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하는 게 진술밖에 없어요. 진술밖에 그럼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지는. 그럼 그렇죠.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의 이 토론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게 둘 간의 관계는 사실은 증거가 있을 수가 없고 진술밖에 없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판단을 대부분 하고요. 네.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논리적인지 아닌지를 따져요. 첫 번째. 그리고 그러한 식으로 따져보면서 그러한 진술과 상응하는 듯한 행동 패턴이 나타나거나 네. 다른 정황 증거가 있으면 그것을 보강하는 증거로 사용을 해서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그대로 법원이 판단을 해줍니다. 일반적인 모든 성폭행 사건에서는. 네네. 다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기준이 그렇죠, 명확하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이 건에서는 사실은 판단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 정리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좀 돌려볼게요. 노영희 변호사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 코너에서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물론 그 안희정 지사 건 때문만 아니었는데 성범죄 관련한 어떤 판결에서 재판부가 아직도 어떤 봉건적이거나 어떤 그 여성에 대한 어떤 비뚤어진 시각 이런 것들이 이제 관철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여지를 더 없애기 위해서 yes means yes 룰을 뭔가 그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오히려 어떤 판사들의 어떤 재량적 판단의 여지를 줄여버려서 임의성을 줄이는 게 더 깨끗한 해결차가 아니냐. 근데 그게 더 좋아요, 진짜로. 저는 한번 그 질문 아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 네. 근데 너의 주장을 못 믿겠다라고 해버리면 어떤 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오창익 국장님의 말씀은 yes means yes 룰로 끌려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이 좀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는 그런 일을 당하면 출근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야 되고 그다음 인사불성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오히려 그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너무 큰 짐을 떠넘기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이게 그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확인했느냐가 사실 이제 요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재판부가 얘기한 거는 둘 간에 실제 그런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증거는 네. 김지은 씨의 주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김지은 씨 주장을 살펴보겠다. 라고 이제 말해서 거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럼요. 김지은 씨 주장을 살펴봤는데 본인이 이 성관계가 처음 일어나게 된 시점에서 말한 것이 네. 예를 들면 나 외롭다라고 말한 거. 또 뭐 맥주를 들고 있는 자기에게 안아달라고 말한 거.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 사실은 그 관계가 시작됐다라고 주장한다. 네. 근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뭐 외롭다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 위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좀 부족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예. 또 하나 그러면 그 이후에 김지은 씨가 이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식의 행위가 있은 이후에 그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한 행동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였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한 행동을 여러 가지를 살펴본 결과 좀 모순적인 행동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다. 그렇다면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행동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즉 주장과 일치하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네. 이 사건에서는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중간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인 김지윤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그렇죠. 어디까지 받아들여서 그걸 증거로 채택해서 유무죄를 가를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지금 재판부 같은 경우는 김지윤 씨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할까요? 내지 문제나 한계를 어떤 그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no means no를 yes means yes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전에 이제 위력 잠깐만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 언론 보도나 또 뭐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창 국장님 네. 이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냐 아니냐 위력이 되게 중요한데 네. 법원의 판단이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위력 관계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실제로 행사됐느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판단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선거 캠프 분위기가 수직적이고 상명하복식 구조였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분위기가 도청 내로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사실 판단은 거꾸로 해야 상식에 부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캠프는 단기간 만나지만 도청은요. 그야말로 도지사에게 이 피해자는 생사 여탈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명하복이고 수직적인 분위기는 좀 더 안정적인 고용관계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장기간으로 들어오는 도청이 훨씬 더 수직적이고 상명하복 관계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봐주는 게 아니면 어떻게 법원이 이렇게 거꾸로 된 판단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나. 그러면서
핑계는 뭐 법이 미비하다라고 하면 슬쩍 도망가는 건 좀 온당하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노영희 변호사 일단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노 민스 노 룰과 예스 민스 예스 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노 미스 노 룰이라고 하는 거는 예. 내가 싫다는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가 있었으면 네. 무조건 성폭력으로 간주한다는 거고요. 근데 그 싫다라는 요 며칠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판결이 모두 무죄로 나오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 그 노영희 변호사께 네. 무죄가 나올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어요? 사실 전혀 예상을 했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 네. 이제 뭐 수긍한다는 얘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또 수긍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판결에 대한 평가를 놓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저를 개인적으로 비난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좀 그 안 좋게 혹은 내지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그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일반적인 법조계의 시각이나 그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네. 이런 형사적인 절차에서의 그런 판단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시민의 혹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른바 법률과 상식의 간극.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뜨거울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예고탄을 지금 노영희 변호사께서 날려주셨고 오창익 국장님은 예상하셨어요? 예상은 조금은 했는데요. 네. 일단 법원 1심 법원이 이렇게 뭐랄까요 실망스럽고 뭐랄까 남탓만 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 모습은 너무너무 실망스러웠고요. 네. 뭐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든지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신뢰할 수 없음을 반복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예. 사실 저는 좀 되게 화나는 판결이었어요. 아, 지금 오창익 국장께서 오늘 그 이야기 나눠야 되는 포인트를 벌써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협소한 해석을 법원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1심 판결 모두 무죄로 나왔는데 이게 한쪽에서는 지금 현행 법률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 오창익 국장님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여성가족부가 네. 사실 이런 1심 판결에 대해서 정부 행정부처가 입장을 밝히는 경우는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은데 이례적이긴 네, 하죠. 오늘 네.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예.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대표적인 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오히려 수많은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더 이상 폭로하지 못하고 네. 침묵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행정부가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늘 존중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근데 규탄한다고 서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 일반적인 시민들 모두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가, 특히 여성들의 시선이 아닌가 싶어서 경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잠깐만 그러면 오 국장님께 제가 그러면 짧게 다시 확인 질문 드리겠는데요. 현행 법률에 따르더라도 현행 법률을 갖고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면 네.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법원의 요구대로라면 성폭력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주도 면밀해야 되고요. 네.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상처받은 모습 뭐 이런 걸 늘 보여줘야 이게 다 뭐냐면 정황화된 모습이에요. 적절한 예가 아니라고 저를 욕하실지 모르지만 평화의 소녀상 같은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상고물에 굉장히 단정하게 앉아있는 사람들만 성노예